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남양주 을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9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실시되는 총선 출마를 위해 김한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남양주시 을 선거구의 사무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육사 재학 시절부터 남양주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김한정 현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뒤늦게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정과제 달성을 위해 가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일산, 화정, 능곡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광역교통 확충 등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에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1년 만에 조직 개편 조례가 통과됐다면서 민선 8기 시정과제 달성을 위해 더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10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열린시정 시내 마을버스 대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시내 마을버스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운송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와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편 제공을 위해 시 정책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고 고양시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덕소초등학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등굣길 응원 현수막 공모전이 개최됐습니다. 이 공모전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행복한 등굣길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문안을 제출했고 학부모 전체가 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된 작품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에 현수막으로 게시되어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차 인권위원회와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인권 보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권 정책과 과제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 모두 참석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주도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지역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별이 내리는 생태 친화마을을 주제로 기존 지역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규용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가 인창천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보다 준공이 2년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창천의 일부 구간을
환경 친화적 친수 공간 및 생태와 문화 관광 기반으로 조성하여 사람과 생물이 공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 취소, 사업 변경, 재추진 과정을 걸치면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생태하천이 있다면 당연히 좋다며 인창천 문제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대한노인의 남양주시시회 임원들과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최우선 교통정책 추진, 교통사고 취약지 발굴과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등 고령자 사고 예방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회는 5월 10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5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주례보고 운영 결과 조례안 4건, 동의 승인안 3건으로 총 7건을 논의했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중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건립 변경안은 재정사업 방식과 위탁 개발 사업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구리시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해 구리 시민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맞춤 홍보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은 구리시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